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민입니다. 우리 2022년 오늘 첫 강의가 시작되는 날이라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한번 말해봤고요. 우리 선생님들 임용도전 22년에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또 기존에 공부를 했던 분들 중에 또 다시 재도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정말 성실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최종 합격이에요. 그죠?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들께서 공립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합격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말도 하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지는 말아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합격이 중요한데도 단지 합격을 위한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걸 보면 정말 교사로서 내적 성장을 이루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어떻게 동향이 바뀌든 그 공부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기출됐으니까 외우자 이런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유아교육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이해랑 내가 진짜 유아교사로서의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최근 동향도 자꾸 보려고 하는 나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새롭게 나오는 책들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좀 개인적인 공부의 방향이 좀 틀어질 필요가 있고요. 학원에서 주는 어떤 내용 그거 단순히 외워가지고 내가 시험 본다? 이런 생각은 좀 아쉽기도 하고 성장을 이루기는 힘든 공부일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조금 허무해지고 좀 허무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유아교육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이렇게 유아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토대가 되는 시간이었어. 이걸 느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랑 상관없이 정말 행복한 1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은 사립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경력사활 동안 4시간만 멈춰 있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들 수 있어요. 왜 그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을 할까 좀 아쉬움도 저도 있었는데 우리 그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많이 아쉽고 속상하고 좀 그동안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도 거기에서 이제 모이는 지식들이 있고 공부를 해도 학문적으로 선생님들이 탄탄하게 일어나가는 또 나름대로의 또 성장이 있는데 그 성장을 의미 있게 느끼려면 선생님들의 생각이 지금 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라는 것을 중간중간 자꾸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시간으로 1년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빨리 우리 강의 계획서부터 보고 주차별 시간을 안내 드리면서 말씀드려야지 했다가 첫 인사부터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아무튼 좀 우리 의미 있는 공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매 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강의 계획서 보면서 주차별 일정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향,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좀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코로나와 관련된 선생님들 안부 여쭙기 이렇게 적어놨네요.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신경 쓰시면서 이럴수록 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빛을 발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빨리 잡아 나가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우리 일단 1, 2월 강의 총 7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이 1주차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강 기준으로 오늘 토요일 매번 그죠? 토요일마다 수업이 있고요. 이제 개론 교재를 보시면 챕터가 총 6개일 거예요. 그 6개를 주에 하나씩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달 심리가 양이 조금 많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물론 놀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발달 심리를 3, 4주차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7주 과정으로 개론 부분의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이게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에 기출, 그 영역의 기출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기출 문제는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보고요. 우리 교재에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 2년치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교재 개정을 이런 문제를 넣고 또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서 할까 고민도 했는데 사실 저는 교재 개정을 매년 수시로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교재 계속 사셔야 되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교재비도 아마 지금 제 교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교재도 막 막강한 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교재가 막 그렇게 막 화려할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제 보충되는 것은 프린트물로 이제 다룰 생각이고요. 그래서 2년치 기출문제도 매 영역별로 선생님들께 아마 프린트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도 기출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그 자료로 기출문제를 올려드려서 아마 출력을 하고 직강 선생님들은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영역별 자료를 프린트물로 또 하나씩 나눠드리고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된 해설 강의를 제가 수요일 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해설 강의는 저 혼자 찍고요. 저 혼자 찍고 선생님들은 직강 선생님도 라이브반 선생님도 또 인강 선생님들도 모두 수요일 날 18시경 올라갈 테니까 개인 공부 일정에 맞춰서 그 다음 주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다 수강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죠? 사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풀이가 매 영역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달은 우리가 3, 4주차에 나눠서 한다고 했으니까 3주차 끝나고는 기출 강의가 없네요. 그렇죠? 영역이 다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4주차 끝나고 기출풀이 강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주차부터 4주차까지를 또 보면 그 내용에 개정 누리과정 해설 강의 제공이라고 적혀 있죠. 1, 2, 3, 4 이렇게 해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그리고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이 3종 현장 지원 자료 이 부분을 1, 2월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선생님들 공부 양에 조금 이렇게 분배가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 4월 달에도 또 다룰 거지만 1, 2월에 미리 선생님들 요거 강의 작년 강의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크게 변화가 없고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그 강의 미리 수강하시고 외워야 될 것을 빨리빨리 먼저 외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수요일 날은 그럼 기출 강의 그 영역의 기출 강의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 강의 4분의 1 분량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요거 공부까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부터 7주까지 쭉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 4주의 선생님들 4주차를 보시면 발달 부분 발달 심리 진행하고 기출풀이 강의랑 그 개정 누리과정 4번째 마지막 강의가 들어가는 날 그 주차네요. 그때 보면 2월 2일 수요일이 아니고 2월 3일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때 설날이 겹치더라고요. 설 연휴가 있는 주라서 그때만 우리가 이제 요거 목요일 날 학원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4주와 5주 사이에 보면 지금 2월 12일이 토요일이 이제 5주차 강의가 시작돼요. 그래서 2월 5일이 또 토요일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설 연휴 이어서 공강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가 없고요. 그리고 2월 12일 날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스케줄러 이런 거 가지고 그죠 계시니까 요 일정을 선생님들 일과 그 1, 2월 보내는 그 스케줄 안에 좀 잘 정리를 하셔갖고 1, 2월이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는지 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지금 직강과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이론 강의를 듣고요. 9시 반에 시작해서 한 6시 요 정도까지 5시나 5시 반 이럴 때는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해봐야 알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강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인강은 이제 이 토요일 강의가 월요일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인강과 라이브 직강 모두 동일하게 기출과 이 해설 누리과정 해설 강의가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인강과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자료를 출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 자료는 매주 금요일에 이 전에 미리 이제 업로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출력을 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수요일 날 우리 개정 누리과정 강의 관련해서 자료가 이제 같이 좀 첨부가 될 거예요. 그 요약 자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강의와 함께 아마 업로드가 될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우리 오늘 1주차 자료 받으신 걸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성격 진행할 거라서 유아교육의 성격 부분 그 요약 정리 자료가 하나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 파일 하나가 올라가서 자료가 선생님들께 제공됐을 거고요. 이 성격 부분의 기출이죠. 그 다음에 그 개정 누리과정 관련해서 고시문 암기할 수 있게 그죠? 암기용 그 고시문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 내용 제가 4주간 영상을 올려드려서 선생님들이 해설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그 해설과 상관없이 얘는 미리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한 영역씩 잡으셔가지고 암기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해설서뿐만 아니라 지금 놀이 실행 자료랑 이해 자료 암기 입고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거는 지금 법정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놓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 그대로 아마 암기한 걸 쓸 수 있는 빈 공란도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을 나누셔가지고 얘를 그냥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정오표도 하나 나갔죠. 여기 1권 정오표인데 지금 새롭게 교재를 구입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정오표가 다 반영된 개정본 새롭게 인쇄하면서 아마 정오 내용은 반영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료, 과거 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요거 좀 반영하셔가지고 수정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나는 살펴보니까 다 수정이 되어 있네 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수정된 책을 사신 것일 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매주 이렇게 프린트물이 나갈 텐데 이런 프린트물은 직강 선생님들은 당일날 오셔서 받아야 되지만 인강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금요일 날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직강반 운영 방식이 코로나 확산으로 혹시 정부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다 이런 말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이 혹시 학원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라이브로 전환되거나 또는 인강을 제공해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학원에서 안내를 할 텐데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강의 교재 부분 한번 보면 우리 1권 개론 교재죠. 그거 준비하셨을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프린트물로 이제 배부해 드리고요. 그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이해 자료, 실행 자료를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요거 우리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표준넷이라고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이 고시문까지 해서 총 4종을 1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구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표준넷 그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그 출판부인데 누리넷이 아니고 또 표준넷이고도 들어가면 조금 그 사이트 들어가는 경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무튼 표준넷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아이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PDF 파일을 제본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큰 사이즈로. 그래서 공부하시기 편한 방식으로 컬러도 제본하고 흑백으로도 제본하고 이러시던데 요 3권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 3권이 우리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잘 내면화되어서 정말 걸어다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그런 마인드로 내가 이거 1, 2월에 다 소화한다 이런 생각하셔도 좋아요. 계속 반복될 거지만 미리미리 해두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욕심을 내셔갖고 1, 2월을 미리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주 강의 시작하기 전에 확인학습 테스트 이제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오늘 성격을 배우고 나면 다음 주에는 사상 진행하는데 사상 진행하기 전에 성격 공부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하는데 그걸 잘 활용하십사 하는 이제 당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밀어놓지 마시고 꼭 그 시간에 암기가 잘 되었는지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체크하는 용도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원 선생님들은 9시 반 강의 시작이니까요. 9시까지 강의실에 입실을 하셔서 이렇게 프린트물 받으셔가지고 착석하신 다음에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푸시고 채점도 꼭 하시고요. 시험을 본 다음에 채점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채점을 해서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정확하게 동그라미는 안 중요하고 틀린 게 중요하거든요. 틀린 거는 저 같으면 빨간색으로 아주 강하게 그어놓을 것 같아요. 그걸 자극받아 걔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채점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라이브 선생님들은 직강과 동일하게 움직이면 되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주 강의가 올라가기 전에 이걸 해결해 두셔야 돼요. 그죠? 개인 공부 일정에 맞춰서 역시 시험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밀리면 또 이렇게 끝도 없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해야 할 것은 절대 미루지 않는다라는 철칙으로 지금 임용 공부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이제 공부 방법 좀 볼까요? 이제 대략 1, 2월 7주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이 이제 좀 잡히셨을 것 같고요. 이제 공부 방법을 보면 선생님들 계획 꼭 세우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박수민 선생님 계획을 정말 강조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계획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주먹국으로 그냥 오늘 닥치는 공부 어떤 걸 해서는 이 전 영역이 내 손에 안 잡혀요. 공부를 했다는 건 그 영역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정말 우리가 한 손에 잡혔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머릿속에 딱 체계
체계와 함께 내용들이 쭉쭉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어떤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상위 인지를 써서 선생님들의 계획을 들여다보고 선생님 능력을 자꾸 점검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간 공부 계획, 일일 공부 계획은 매일 세우셔야 돼요. 나 내일 어떤 하루를 보낼지 계획 없어? 그럼 나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꼭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월간 계획 1, 2월 강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월 계획은 필요가 없죠. 이제 주간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계획표를 좀 보면서 같이 공부 계획 세우는 것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챕터별 나만의 개요도 작성하기 그랬어요.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칠판에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하는데 사실 얘를 굳이 적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교재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저도 PPT 같은 걸로 딱 띄워도 돼요. 근데 저 매번 적어요. 왜 매번 적어요? 그냥 이거 교재에 다 이거 자료 있는 거 그냥 띄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적죠? 적어야 공부가 돼요, 선생님들. 그냥 자료로 되어 있는 그 상태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요즘 너무 정보도 많고 막 자료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더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근데 정통의 공부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만 하시면 사실은 시험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개방형으로 바뀌든 문제 적용형으로 바뀌든 그런 거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되게 많은 것들이 선생님들을 막 혼란시키죠. 지금 시대 어떻게 바뀌었고 문제는 어떤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어떤 공부도 기초가 없으면 절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고요. 기초를 다져야 개방형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초를 어떻게 다져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순서부터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많이 들으면 내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자료가 있는데 굳이 왜 내가 적어? 이걸 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는 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료 그 상태일 뿐이고 그것이 내게 되려면 내가 체계를 잡아야 돼요. 똑같은 글씨도 내가 다시 옮겨 적어야 그게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생님들 좀 같이 적자는 마음으로 저도 계속 칠판에 적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앞에 정리되어 있는 표도 있고 또 요약본도 나가고 이러지만 모든 공부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내 영역 공부를 다 했다면 이제 모든 책을 다 덮고 백지에 내가 그 영역의 체계를 딱딱딱 쓸 수 있는 그 목차까지 외워요? 그럼요, 목차까지 외우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재작년인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수능 만점 받은 그 사람이 무슨 유튜브 같은 거 하나 봐요. 누군지 이름부터 모르겠네요. 아마 공부의 신 책 쓴 사람인데 제가 연예인 이름 이런 사람들 이름을 잘 모르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그이가 공부를 한 번 본 건 공부한 게 아니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는데 목차까지 외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차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당연하죠. 목차를 안 외우면 어떻게 그 영역이 내 손에 잡혀요? 목차까지 외우셔야 돼요. 목차가 가장 시작하는 틀이고 거기에서 이제 세부 내용이 뻗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를 선생님들이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나 사상 딱 내게 됐어. 사상은 이제 내가 기본적인 틀도 잡았고 내용도 알겠어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화해서 풀어나가면서 응용력이 생기시고 관련 전공서적, 사상, 유아교육 사상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책 읽기도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줄글로 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요약 정리된 자료를 자꾸 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줄글로 된 책을 많이 읽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줄로 된 한 문단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길게 적혀 있었지만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구나 해서 핵심을 잘 찾는 능력. 그게 있어야 문제 파악력이 생기고 문제에서 A를 묻는지 B를 묻는지 모르겠대요. 그건 책을 많이 읽고 그 안에서 핵심을 찾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물었는데 A를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A를 물었는데 이게 A를 묻는 거야, B를 묻는 거야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 책 많이 읽는 거 어떤 거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주에 공부한 영역에 대한 책을 읽어 나가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격 공부했어요. 성격에 보니까 아동 권리도 나오고 복지도 나와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중요성도 나와요. 그럼 유아교육 개론책 한번 우리 보통 그 출판사마다 여러 어떤 책들을 계속 매년 막 쏟아내긴 하지만 거기서 유아교육 개론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아동 복지와 관련된 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책도 또 요즘 별도로 또 발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내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체계를 잡고 암기한 내용이 줄글로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공부했는데 그렇지 이해가 되면서 이 전공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내가 공부한 주커만의 어떤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야. 연결이 되면 그 부분은 정확히 내게 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공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1월부터 6월 이론반 과정이에요. 이론반 과정 때 선생님들께서 이론 내 걸로 만들고 관련된 영역의 전공서를 사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보시는데 전공서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떤 게 좋은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회 도서관, 중앙 도서관 좀 제발 가자. 근데 국회 도서관, 중앙 도서관 저는 뭐 서울에 살지 않아서 못 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 대학에 있는 도서관 유아교육과 있으면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보셔도 거기에 가셔서 보셔도 좋고 하는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눈을 띄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국회 도서관을 가면 구도서랑 신도서를 꼽아놓는 것이 다르거든요. 신도서는 최근 뭐 한 2, 3년간에 발간한 책들을 다 모아놓는 곳이 있고 구도서는 뭐 아주 옛날 책은 직접 열람하셔갖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그 도서를 또 준비해 주기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번 주에 사상을 했어요. 그럼 유아교육 사상만 욕심을 내고 보시는 거예요. 뭐 언어 교육도 있고 뭐 수학 교육도 있고 많겠지만 사상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는 끝내보겠다 하면 사상책을 한 7, 8권 쌓아놓고 도서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까 쌓아놓고 한 권씩 보시면서 그것도 처음부터 다 읽어나가냐 그 방법보다는 내가 지금 루소를 했어요. 루소 공부 다 끝냈는데 박수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루소 부분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 지식을 더 내면 한다 생각하시고 연결 짓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를 많이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쫙 연결되면서 좀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사실은 이 문제 뭐 묻는 거야?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이 의아해하는 문제도 아, 얘 A 묻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선생님들께서 나만의 개요도를 작성해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공서를 읽고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조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여러 뭐 좀 딱 수렴적 사고로 하나의 답을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 문제 말고 단답형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형 문제 말고 좀 개방형이라고 생각하는 뭐 문제를 분석해서 지문을 해석해서 나만의 답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도 선생님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책 읽기 하는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라면 한번 하루 정도 욕심내서 선생님들 시간 딱 확보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셔서요. 책을 다 꺼내서 본 다음에 아, 이 책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하루 이틀 온종일 쓰는 거는 절대 허투루 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욕심을 좀 내셔서 국회 도서관에서 우리 만나요. 저도 종종 가거든요. 저도 이제 특정 시기가 되면 가서 이제 책들을 좀 보려고 가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얼굴 볼 수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전공 서적도 선생님도 좀 읽으려고 욕심 내셔야 합니다. 나만의 개요도 작성하다 이랬죠. 예, 그래서 나만의 개요도는 매주 끝날 때마다 나오셔야 돼요. 그 개요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인출해요. 그러니 꼭 개요도를 만드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영역별 공부 마친 후에 기출문제 실전이란 마음으로 풀고 내면화. 자, 기출문제 다 내 걸로 외우는 겁니다. 사실 기출문제도 선생님들이 이 영역이 이미 출제가 됐는데 뭐라고 물었고 답이 뭐야. 이거는 거의 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이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저 또한 이에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앞으로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를 대략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그때 내 걸로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시간 활용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강의 시작 전 쉬는 시간, 야간 시간 철저히 활용하자 이러는데 직강 라이브 인강수련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간이 금입니다. 임용 공부 뭔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내 1년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것까지 다 같이 다른 사람이 즐기는 거 같이 즐기면서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침 시간 그리고 자투리 시간 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임용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세팅을 해놓고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기존에 내가 좀 느슨하게 좀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좀 철저하게 자기관리가 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삶을
다듬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그런 뭐 교사의 모습 이런 게 무엇일지를 그려보시면 거기에 걸맞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알차게 보내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매일 꼭 해야 할 것.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암기 해설 내용 공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암기해야 될 그죠 고시문 그 부분은 거의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자동으로 쑥쑥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해설은 우리가 4주간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내용을 공부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스스로 읽어 나가시면서 중요한 부분들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일 공부를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강의 내용 이해한 후 암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수강한 다음에는 사실 공부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일주일 동안 내 걸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목차 잡아야 되죠. 개요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후에는 이제 소영역별로 묶어서 한 영역씩 끝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얘를 소영역으로 나누고 나면 사실 금세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영역으로 나눈 후에 암기를 시작하는데 암기를 할 때 선생님들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암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 단어만 암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한 걸 토대로 나의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건 핵심 단어고 핵심 단어를 암기했다면 이제 그거에 덧붙여 나가면서 말을 이렇게 구성하는 힘은 자기 스스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우리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선생님들께 공부 방법 안내해드리고 또 다시 제 암기를 해나가면서 아마 이런 틀로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 이런 것들은 정의 이런 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가면서 스스로 말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울과 칠판을 좀 준비하시고요.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선생님들도 공부한 걸 인출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칠판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뭐 종이 하나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쓰시면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카페에 그 우리 공부 도움의 영상 몇 가지 올라가 있는데 아마 오늘 또 운영선 선생님이 하나 올려주실 텐데 거기에 보면 서울대 학생 한 명이 그 기숙사 같은 방에서 4분인가 뭐 이렇게 막 짧은 거였어요. 혼자서 뭐라고 계속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설명을 막 하면서 공부한 걸 인출을 하는 건데 이 학생이 이제 언제부터가 이 공부 방법이 정말 좋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했다 이러는데 이 학생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날 강의할 때 그 학교 그 선생님이 하신 예시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강의하는 그런 내용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담겨서 인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상위권의 그런 학습 투자 대비 과거에 그냥 계속 잠 줄여가면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영상이 한번 공부의 왕도에서 나온 EBS 공부 왕도에서 나온 영상인데 그게 또 있는데 말로 공부하는 공부만큼 사실 효과적인 게 없어요.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자료도 보지 않고 혼자 그냥 설명할 수 있을 그런 경지의 일주일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확인해 나가셔야 하니까 칠판도 준비하시고 거울도 준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한 자가시험. 자,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3번에 있는 이 자가시험. 지금 앞에 우리가 이런 강의 듣고 이걸 내 걸로 외우기 위해서 이해하고 외운 거 이거는 사실 전 작업이고요. 진짜 공부는 인출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외운 걸 꺼내는 게 이제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스타트예요. 백지 쓰기 하면서 꺼낼 수 있죠. 흰 종이에 책에 잡고 다시 외운 거를 써보는 그런 방식으로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스피치 테스트 말하면서 이 스피치 테스트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면서 스스로 알아요. 나 이 부분 내가 잘 설명했다. 여기서 좀 막혔어. 이런 걸 스스로 알거든요. 점검을 해서 다시 또 재암기한 후 또 다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하고 교통수단 선생님 사용하실 때도 자료 없어도 돼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목차만 있으면 그 다음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시간이 다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지 쓰기나 스피치 테스트 방법으로 꼭 점검해 나가셔야 하고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 걸로 암기를 했다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허공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을 좀 멍하게 눈을 뜨셔도 돼요. 나 지금 뭐 했지? 그래, 복지에 대해서 했어. 복지가 왜? 복지가 뭐지? 왜 복지가 이렇게 강조돼? 아동복지. 복지라는 건 행복한 삶이야. 아이들이 모두 다 소외된 계층 이런 거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 주는 거야. 천천히 생각하면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내 걸로 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고하는 힘을 기르어야 된다. 그래서 암기한 후에 인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숙성시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교육은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동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느껴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인강 수강하는 선생님들 절대 강의 밀리지 않기를 당부 드리는데 우리 직강 선생님들,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결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주가 이렇게 밀려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계속 이렇게 다시 체계를 잡고 이제 스케줄 따라오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공부를 기왕 시작한 거 선생님들 그죠? 성공으로 1년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시작은 강의 밀리지 않기입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공부 분량이 생기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죠. 자,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를 나눠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 직강이나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장시간 몰입하면서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을 다 소화를 하시는 거고 인강 선생님들은 강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강을 하는 거니까 이번 주에 강의가 6교시가 올라와 있으면 얘를 하루에 2교시씩 2차시씩 나눠서 3일에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우리 직강이나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토요일날 하루 종일 몰아서 듣는 건 벼락치기 공부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내용을 다 내 걸로 만들고 가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가서 복습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인강 선생님들은 올라온 강의를 하나 듣고 내 걸로 다 소화한 후에 두 번째 강의 듣고 처음 들은 거 다시 한번 재인출해보고 다 살아있다면 3교시 강의 듣고 다시 1, 2교시 강의 공부한 거 또 다시 인출해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분산학습이라고 하죠. 간격을 두고 다시 재인출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은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올라와 있는 거 우리 월요일날 저녁에 올라가니까 제가 아예 인강 시작일을 공부 시작일을 화요일로 잡아서 이제 예시 계획표를 담아놨는데 화수목 나눠서 강의를 배치하고 그걸 이제 강의 듣고 암기하고 2교시 강의 듣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접근해도 좋다는 거죠. 자, 그거 참고하셔서 인강 선생님들 강의 수강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역시나 스피스테스트와 백지 쓰기로 공부한 내용 인출해내고 생각하는 것은 꼭 같이 연결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가 지금 적혀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카페에 보면요, 교과 질문 게시판도 있고, 또 이런 공부 도움과 관련된 그 게시판에 보면 선생님들 공부하시고 질문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 게시판에 또 활용하셔서 질문을 남기시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연구조교 선생님들이 답변도 해주시고 또 같이 수강하는 선생님들도 아는 지식은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는 공부가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공부에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건 우리가 공부 방법 동영상을 시청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몇 번 반복해서 봤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난 작년에 봤는데 하는 선생님들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이 공부 방법이 맞지라는 확신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불안해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이 방법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거쳐요. 그럼 불안해하는 사람 보면 안타깝죠. 뚝심을 갖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래요. 근데 그렇게 불안한 이유는 자기 공부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확신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 공부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사실은 확신을 스스로 갖게 돼요. 내적 확신이 생겨버리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라면 이런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인지 능력을 연구한 이런 사람들이 한 결과물들을 보시고 이거구나라고 느낀다면 그 방법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카페 게시판을 그 공부 도움 게시판에 공부 전략이 중요해요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와 관련된 영상들이나 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3번에 올라가 있는 그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 영상이긴 해요. 근데 이 영상만큼 좋은 공부 영상이 계속 EBS에서 다큐프라임에서도 하고 이러지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을 담아놓은 이 시사기획 창의 메타인지 활용한 공부 방법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 시작하는 시점에서 꼭 보시고 중간에 이 공부 방법이 맞나 하는 고민이 될 때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공부 방법을 바르게 찾아 나가시길 바라고, 이거 말고 또 EBS 다큐프라임에서 시험을 시험하다라는 영상도 거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꼭 한번 보셔서 시험을 시험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는 좀 확신을 갖고 1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계획표 좀,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카페에 그 교과 게시판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그 교육 이야기, 그러니까 교육 사설을 열심히 이제 찾아서 서치해서 올려드려요. 선생님들 이제 시험의 동향도 자꾸 바뀐다고 하고 뭐 최신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떠도는 얘기가 별게 없습니다. 실체를 들여다보면 기존에 했던 공부 방식 잘 다져서 나가면서 지금 이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걸 다 찾아요, 그죠? 그런 거 찾다 보면 다른 게 더 나를 유혹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 그 교육 이야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 사설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교육 이야기 그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누적된 사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주 올라올 때마다 읽어보고 내 지식으로 만들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된 자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알차게 활용하시고, 또 아이누리 사이트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놀이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계속 리뉴얼되면서 올라오죠. 이런 것들을 좀 똑똑하게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뒤처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라가는 이런 자료들도 선생님들 좀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는 공부 계획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직강과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토요일이 강의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저도 몇 월 며칠인지를 몰라요. 2주에 해야 될 챕터가 무엇인지와 오늘이 강의 날인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기출을 공부하는 날인지 이런 개념만 있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이런 거는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토요일을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는 이제 야간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나 오늘 수업 다 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또 일주일이 또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저녁을 드시고 나서는 그 2시간 반은 내가 알차게 쓰겠다 이런 좀 각오로 다시 책을 펼쳐서 덤벼 드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오늘 갓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망각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놓고 공부할 거리를 정리해서 소형력 1 정도는 내 걸로 만들고 자는 거죠. 그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 해요? 어젯밤에 외운 걸 인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알람 소리와 함께 유아교육의 개념은 본질적 개념으로 이렇게 인출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정말 근데 그게 뭐야, 나 머리 감다가 지금 왜 인출하고 있어?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즐겁고 재미있다는 거 선생님들 느끼는 순간 공부는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처음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바꿔나가시길 바라고요. 밤에 이렇게 시간을 알차게 쓰셔야 한다는 거. 자, 근데 지금 토요일날 일과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보면 하루 일과가 지금 아침 시간, 오전 시간, 점심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야간 시간으로 다 나눠져 있죠. 하루를 구조화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침 시간은 8시부터 9시에서 1시간이네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뽑아보세요. 이 1시간 동안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오전 시간 9시부터 12시를 잡았어요. 3시간이네요. 이 3시간 동안은 난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나누시고 그 안에 몇 시간의 공부가 내가 가능한지를 찾으신 후에 공부 내용을 입히셔야 되는 거죠. 공부 계획을 이제 내용을 채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오전은 뭐 휴식해놨지만 공부해도 누가 뭐라 안 하죠. 특히 일병행을 하거나 육아병행을 하거나 이런 또 대학 지금 학부 병행하고 있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정말 금같이 쓰셔야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서 바로 이제 소형력 2 암기로 오후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소형력 3 암기 이렇게 지금 영역별로 나눠놓은 그 주에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 주에 배운 것들을 소형력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둬요. 자, 근데 지금 그냥 소형력 1 암기, 2 암기, 3 암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 중간중간 뭐 해요? 계속 인출했겠죠. 계속 확인해 나가겠죠. 그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인 거예요. 소형력 2 암기하는데 오후부터 내가 1시부터 앉아서 소형력 2를 암기하기 시작해요. 다시 이해하고 이해했다면 핵심 찾아서 외우고 다시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니까 오케이 됐어. 다음 넘어가고 하는데 그 2를 들어가기 전에
일을 다시 시험을 받냐 안 받냐가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영역 옆에 꺼내놓고 백지를 꺼내거나 또는 체계를 잡아놓고 말로 어제 한 공부가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보완해놓고 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재인출하는 시간의 간격이 아주 길다면 어때요? 나 그날 4시간을 투자해서 외웠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텀을 너무 길게 둬서 그런 거예요. 인출하는 시간을. 그래서 어제 공부한 걸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또 인출하시고, 오전에 공부한 건 바로 오후에 다시 인출해 보시고, 오후에 공부했으면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다시 인출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초기에는 좀 작게 인출을 해놔야 이것이 장기로 기억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아주 빠르게 인출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잘 인출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두면서 재인출해 나가는 시간을 사이사이에 다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보니까요, 아침 시간 1시간은 다 누리과정 공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누리과정 공부는 얘는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라서 하루에 40분 뭐 혹은 1시간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이 공부만 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8시 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얘가 6시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건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 고요함 속에서 내가 공부했을 때 오는 희열을 선생님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쯤 주무시고요.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셔서 5시 반부터 책상에 앉아서 지금 엄청 캄캄해요. 5시 반이면 7시가 돼도 이제 해가 막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던데, 어쨌든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 이런 삶을 살 거야, 나 이런 교사가 될 거야, 이런 또 각오도 다질 수가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 좀 고민해 보시고 좀 하루 패턴도 좀 바꾸시면 좋을 텐데,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일어나자마자 저는 6차 교육과정이었거든요. 6차 교육과정 암기부터 시작했어요. 항상 그 시간에 5시에는 무조건 교육과정 암기 시험 보기부터 시작,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영역 세워놓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흘러갔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거 고정시켜 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누리과정 고시문 암기하고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 읽어 나가면서 그 부분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아마 그 사주 분량의 그 인강 제공해 드리는 거 안에 계획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2주 분량의 계획, 2주를 한 회독 할 수 있는 계획과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들어갈 텐데, 그거 참고하셔서 일정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지난주 영역 복습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지난주 영역이 없지만 사상만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격이 지난주 영역이 돼버리고, 발달 들어가면 뭐예요? 성격과 사상이 또 지난주 영역이 돼버리고, 얘네 잘 안고 가야 되죠. 이거 잘 안고 가는 거 선생님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사상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를 3월에 가서 열어보면 어때요? 하나도 내가 이걸 언제 봤더라. 그래, 루소는 있었고 페살로치는 있었고 이러면 좀 알겠는데 그 안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꼭 그 중간중간 계속 인출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목차가 필요해요. 그 목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나는 지금 발달 심리를 공부하지만 수시로 고개를 돌리면 사상 체계가 있고, 이쪽으로 돌렸더니 복지 체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지난주 영역 복습을 잘 들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2과목 이상이 번갈아 가면서 학습될 수 있도록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강의 영역 전체 암기 그랬어요. 그래서 소영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책을 닫았고 유아교육의 성격 부분을 체계를 쭉 잡아보고 전체를 쫙 인출해 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또 가지면 가질수록 또 정보는 더 오래 장기 기억에 머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목요일쯤 보면요, 기출문제 시험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한 후에 기출문제 시험을 봐야 되죠, 선생님들. 그래서 기출문제에 미리 노출되지 마시고, 지금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아직 기출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럼 이제 그때 문제 파일을 열으셔가지고 또는 교재 뒤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고 이제 답은 우리 교재 뒤에 있어요. 교재 뒤쪽에 있는 답을 또 확인해서 이렇게 맞춰보시고요.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는 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프린트 자료에 답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점을 직접 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듣는 거죠. 수요일날 저녁에 해설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목요일날 내가 강의 들을 때는 아마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강의를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리과정 해설 강의 또 들어야 되죠. 4주 분량. 그래서 해설 강의 듣는 시간도 또 확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기출문제 암기해야 되죠. 근데 그냥 문제를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랑 연결돼야 돼요?
그 문제가 출제된 이론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아동 권리를 공부했는데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시험에 2번이나 출제가 됐어. 우리 앞에 기출 빈도표도 있죠, 선생님들. 그것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나왔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권리 협약은 1991년에 발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장과 함께 1991년 중요한 거죠. 기출이 한번 언급됐다면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서 외우고 아동 권리 협약 문서 이름 쓰라고 했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범세계적인 아동 권리에 관한 뭐 어떤 국제법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아동 권리 협약을 썼어야 됐고, 그다음 아동 권리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4대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 이런 식으로 그 이론과 함께 기출된 문제가 연결될 수 있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약정리 자료에 보면 요약정리 자료 그 옆에 빈 공란이 조금씩 있죠. 선생님들 메모할 수 있게. 이제 이 자료를 갖고 내가 만약에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 역시 자료로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박수민화 되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져야 돼요. 추가 설명 덧붙이고 이 옆에다가 몇 년도 어떤 문제로 기출이 됐고 이런 걸 다 누가시켜 나가시면서 내 자료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 자료 꼭 안 쓰셔도 돼요. 왜? 내가 매일 책에 잡아서 내가 매일 인출할 건데 나 나름대로 이 요약 정리를 내가 백지 쓰기 한 걸 갖고 만들 거야.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건 그거거든요. 나 이거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주고 있긴 하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백지 쓴 거 옆에 얘 몇 년도 기출됐었는데 어떤 걸로 기출됐어. 이런 것들을 연결 지어서 그래서 일주일치 해야 될 공부가 대략 잡히셨죠, 선생님들. 이론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든 후에 백지 쓰면서 확인하고 기출 공부한 후에는 기출이 이론과 연결되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관련된 전공서 한번 읽어보면 내 거다. 이제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연결을 지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 공부한 거 이제 다 기출 해설강까지 들었다면 이론과 연결해서 암기해 두는 시간까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재인출할 때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인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을 또 역시 똑같습니다. 읽어 보내는 건 대신 그 다음 주 사상과 관련된 예습을 해서 오면 좋겠죠. 그래서 예습할 때도 책을 그냥 쭉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사상편을 딱 열어보시고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자, 나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걸 강조했구나 이런 흐름을 좀 핵심을 잡아갖고 오시면 강의 수강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습하는 시간도 담아놨으니까 선생님들 그 시간 잘 운영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이게 주간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운 후에는 일일 공부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시고 매일매일 공부한 다음에 딱딱 지워 나가시면서 예를 들면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누리과정 내가 하기로 했어요. 자, 다 끝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시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뭐 어젯밤에 공부한 복지 부분 시험 보기로 했어요. 복지 인출 했어요. 그럼 복지 인출 다 했으면 얘도 줄 긋고 동그라미 하시고 하루 일과표가 이렇게 쫙쫙쫙 적혀서 쫙쫙 지어가면서 동그라미 하면 나중에 밤에 잘 때 어때요? 너 진짜 오늘 우아하게 살았구나. 너무 잘했어. 스스로에게 격려해주고 또 다음날 계획표 열으셔갖고 다음날 어떻게 진행할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기다 이렇게 해놔. 눈 뜨자마자 권리 인출. 머리 감으면서 복지 인출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재미나게 선생님들 계획표랑 이제 사르셔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그 다음날 계획을 다지는 방식으로 해서 일과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우시고요. 자,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아마 화요일이 시작이죠. 월요일날 강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침에 누리과정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다만 강의가 동시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 여기 1교시, 2교시 나눠서 1교시 강의 수강했다면 바로 체계 세우고 암기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교시 강의 수강하고 또 체계 세우고 암기해요. 자, 그런데 사실 1교시 거 잘 살아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하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야간에는 오늘 하루 1, 2교시 공부한 걸 다시 정리해보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역시나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도 기출문제 공부는 이것이 다 내면화된 이후에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또 들으셔야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얘는 지금 올데이 하는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지금 계획안을 예시로 드린 거고요. 내가 뭔가 일을 병행하거나 뭔가 학부를 병행 중이라서 일정 시간은 다른 데 할애해야 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 놓으시고 그 시간에 맞게 쪼개셔야 돼요. 이거 지금 공부할 시간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수석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다 집중하면. 그 말은 뭐예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만 질적으로 투자하면 이거 시험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정말 루틴을 이루면서 선생님들이 살아가시는 거죠. 어떤 날은 더하고 어떤 날은 조금 하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사실 흐름을 선생님들이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기가 어렵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계획해 놓은 것을 수행하면서 유아교육 이런 거구나, 이런 것까지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와 공부 내용 이런 것들이 잘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실천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반드시 평가하고 이런 내용 적어놨어요. 꼭 선생님들 체크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1, 2월 7주 동안 좀 틀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3월부터는 좀 공부량이 많아져요. 그때 이렇게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월은 개론 따라가시고 개정 누리과정 해설 내용 내 걸로 만들면서 이 하루 일과 또한 잘 정비해서 체계를 잡는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공부가 안 될 때 이런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선생님들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공부가 안 될 때가 없으면 좋지만 사실 안 될 때가 있죠. 인간인데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자, 그럴 때는 환경도 바꾸고 계획도 수정해라, 셀프 시험을 봐라, 뭐 가감히 휴식해라 이런 말 했는데 선생님들 나 이 공부 왜 하지? 그거 꼭 이유를 찾아 놓으시기 바래요. 나 왜 사립유치원 출근 근무 안 하고 뭐 어린이집에서 근무 안 하고 나 왜 임용 공부하는 거야? 왜 공립교사 되려고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돈 많이 벌려고? 돈 사실 안 많은데, 그죠? 그럼 뭐예요? 안정적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지내려고? 물론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도 아주 크죠. 정말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 사실은 공립현장의 교사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됐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공립유치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뭐 정권이 교체되고 이러면서 어느 시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우상향일 것이다. 왔다 갔다 주식 얘기하는 것 같죠. 오르고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발 인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어찌됐건 계속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건 분명해요. 그것이 세계의 흐름이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되지 않았는지는 세계 여러 선진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도 놀라울 지경인 거죠. 대한민국의 유치원 교육이 이렇게 지금 멈춰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려는 거지? 꼭 고민하셔서 답을 찾아 놓으셔야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없으면 어때요, 선생님들? 하시다가 나 그냥 그만하고 다른 일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 그냥 다른 사람 다 경력 쌓는데 나도 그냥 경력 쌓으러 갈래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의 삶의 이유를 찾아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냥 나 공부하는 시간 2년 뭐 3년 이거 내가 허투루 썼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진짜 선생님들의 소중한 인생의 그 기간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버리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공부하는 시간만큼 오로지 자신과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정말 유치원 교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꼭 찾아서 붙여놓으시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걸 다시 확인하셔서 삶을 완성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에 대한 내용도 참고로 보시고, 제가 그 뒤에 그래서 힘들어도 견딜 만한 이유를 이제 교사다움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 이건 유치원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요거 참고하셔서 나 임용 공부 힘들어도 왜 견뎌야 되는지 꼭 의미를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립유치원 교사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선생님들. 조금 길게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꼭 가보실 만한 곳이고 내가 이거 몇 년 정도 투자했다고 해서 절대 가치 없는 자리로 선생님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박수민이 이렇게 추천도 안 해드리겠죠. 1, 2년 해보고 안 되면 하지 마세요란 말 안 해요. 절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공부 방법에 좀 정통하셨으면 좋겠고 교사가 되셔도 계속 연구하는 그런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장학사로 나가실 수도 있고 연구사로 나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립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좀 크게 높이 난다 생각하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삶의 그런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해놓으시고 올 한 해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좋아요. 우리 오늘 OT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바로 유아교육의 성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